아니 어쨌든 간에 이처럼 전당대회 분위기가 정말로 뜨겁게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진 기자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상황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서열 구도가 정리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서열 구도를 뭐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긴 한데 뭐 사실 곧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청래 그 의원이 이제 뭐 좀 많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페북에 올렸잖아요. 이렇게 아 둘이 싸워 네, 셋이 싸워 이런 걸로. 둘 싸우고 셋 네. 싸움이 아프다 이런 말 하면서 이제 본인이 좀 약간 수세에 몰렸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약간 또 지지세를 결집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뭐 김민석 전 총리가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그 맞아요. 활동을 하고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 국면에서 보면은 좀 누가 유리한가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점쳐지지 않나 예,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도 약간 이렇게 한 후보를 향해서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기보다는 오늘 미디어 토마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응답자의 32.1%, 김민석 전 총리가 28.3%, 송영길 전 대표가 10.2%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좀 여론조사에 대한 뭐 부정확성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인식이 퍼진 것 같고 또 특히나 이 당내 경선은 여론조사로 잘 맞추기 쉽지 않아요. 아 당내 경선은. 네, 왜냐면 네. 뭐 투표율이나 또 당원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확률적인 변수를 더 이게 그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더 못 맞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여당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이렇게 해서 총선 치를 수 있겠냐 이런 위기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임이라는 카드로 나온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과거에 아하. 민주당에서 연임이 된 분이 DJ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처럼 어떤 능력과 어떤 효능감과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연임이 된 거지 어떤 대표가 이렇게 패배했는데 연임을 한다? 이런 공식 자체가 이 정치문법에 안 맞기 때문에 전 이번 선거에 정청래 대표는 명분이 없고 더 나아가서 그 전략을 이미 다 패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뭐 통합론, 합당론 또 뭐 있습니까? 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뭐 그거 계속 돌려막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구도면이나 명분면에서 저는 뭐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상당히 저는 우위에 있는 선거다. 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정미정 씨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둠의 민주당원인 것처럼 사실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 김민석 전 총리가 47.8%, 정청래 전 대표가 30%잖아요. 아 좁혔을 때는.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지층을 전당대회니까 그렇게 바라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님들과 모든 지지자분들이 응원하는 게 정청래 대표고 실제로 SNS상에서 윤호개인들이나 아니면 극우들이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거의 무슨 영웅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은 당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과연 국민 여론조사가 어쨌든 이번 당대표 선거에 들어가는데 이게 단순히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지지정당을 물어보는 것 정도로 과연 막아낼 이거를 수 있을 과연 것인가? 걸러낼 수 있는가? 왜냐면 사실 역선택 조항이라는 게 되게 그냥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은가가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가 나온 중입니다. 야 실제로 그런 얘기까지 있다는 거 생각 못 해봤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네. 하나만 더 보태면 이번에 이제 1인 1표를 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의 가치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지성을 더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보시면은 이번에 그 전남의 그 김영록 지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지사가 됐죠. 이분 지금 주먹 표시를 선거 당일날 올리면서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참고 참았다. 그리고 지금 전북지사 우리 그 김관영 전 지사 뭐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그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호남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좀 뿌리가 되는 그 지역에서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민주당은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단지성의 평가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네.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면 뭐 제가 여기서 타방송 거론해서 죄송은 한데 팩트는 팩트니까 뭐 예를 들면 겸공 뉴스공장이나 특히 매블쇼 같은 경우는 동접자가 지금 많이 줄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줄고 있느냐?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집단지성으로 모이고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그 메시지를 원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방향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외면을 받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전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영향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전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이번에 그 민주당의 경선 당 대표를 뽑는 경선 자체가 상당히 저는 당원들의 어떤 집단지성의 총체가 이번에 드러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다. 저 그게 네.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지형이 되게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자체적으로 내가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 채널들을 봤던 건 아닌가. 아 그런 자기 반성 자기 노력들이 반성에 있어요. 네.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민주지형이 정말 한 계단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것 같다. 질적 도약이다. 네, 네. 굉장히 질적 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뭐 재건축론이니 뭐 증축론이니 혹은 촉법이니 용역이니 이런 것들이 다 이 진영 내에서도 또 진영 갈라치기라든지 또 진영 논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진영이 정말 확장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도 보수에서 진보까지 이 안에서 다 통합해가지고 다양한 논의들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진영 내에서도 진영 논리로 가르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민주당이 더 압도적이고 유능하고 또 진격의 민주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선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투는 분들은 치열하게 지금 네.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투표의 방법을 두고 상당히 이제 분란이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1차에 없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당대표를 뽑을 것인가 이를 두고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자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 이를 두고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친청계가 주장하는 이제 반대 주된 이유가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원 당규가 어쨌길래 위반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 하냐를 따져봤을 때 이제 민주당 당원 25조와 당규 66조를 거론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 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이 선호 투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선호 투표를 실시하려면 이 결선 투표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하거나 그 결선 투표의 한 방법으로 선호 투표제를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에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네. 다듬어야만 맞습니다, 선호 투표로 맞습니다. 당대표 선거 네, 네, 할 수 네. 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근데 네. 이것도 사실은 바로 이제 좀 그렇지 않다라는 반박이 나오는 게 당원 98조에 이미 당내 경선에서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 투표 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선호 투표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취재를 해보면 이건 전준희가 결정만 하면 될 일이지 별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다수의 분들이 저에게 전해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전당대회 도입은 처음이지만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이미 선호투표제를 도입된 실시를 바가 있는 거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반대하는 좀 그 입장에서 펼치는 주장이 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게 중론이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준희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회의를 또 한 차례 더 했죠. 해서 논의했죠. 이거 재논의를 네. 했는데 이번에도 당원 당규 위반으로는 좀 보기 어렵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자료 한번 준비돼 있으면은 당원부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당원을 저희가 정리해서 적은 건데 이 당원 내용은 뭐냐면은 당대표 선출 방식은 당규로 정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당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당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대준비위원회에서 정화돼 최고위 당무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분들은 결선 투표의 한 방법으로 선호 투표가 존재한다라는 게 아까 말했던 당규 조항으로 있는 네네. 것이고 그걸 전대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의결 자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조승래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친청계 같은 경우에는 당규의 48조의 2와 48조의 3을 보면 투표의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호투표면 선호투표 결선 투표는 결선 투표라고 해석하는 것이 실제 현행 당원 당규에 맞는 것이고 이 당규의 결선 투표의 한 방법으로 선호 투표를 기술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 신인규 대표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원래 뭐 저도 뭐 국민의힘 제가 있을 때도 당원 당규 해석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당원 당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정치의 영역에서 법도 바꾸는 곳이 정치인데 당원 당규라는 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주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사실은 전준이나 당무위나 뭐 최고위 이런 데서 결정을 통해서 그때그때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들이 다 찬성하고 그 전에도 사실 그 박찬대 후보 나왔을 때도 원래는 선호투표도 다 하는 건데 후보가 2명이라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송영길 후보 쪽에서 그 당무위 의결 내용도 보여주시고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민주당 안에서 다 자리 잡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각자의 유불리 계산을 통해 가지고 아 이거 안 된다 결선투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다 친청계쪽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라고 이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2등표도 받을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호투표라는 건 1등, 2등 그렇죠. 있으면 예. 3등과 4등 후보, 뭐 3등까지만 들어간다 쳤을 때 3등 후보의 2등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청래 후보는 비호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본인도 3등인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본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만약에 시간을 더 벌어둔다면 본인은 그 일주일을 통해서 온갖 이제 유튜브와 뭘 다 통해 가지고 이거 판을 흔들어 볼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선호투표로 한 번에 끝나면 본인은 그 기회조차 지금 못 얻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열세라는 거를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거 선호투표보다는 결선투표로 가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는 계산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룰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룰 가지고 이재기하는 쪽이 이기는 경우를 별로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확실히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가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라니까요. 아니 선호투표제가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죠. 선호투표제가 마땅하지 않은 이유. 근데 이 모르겠어요. 친청계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를 잘 안 보시는지 대통령께서 트위터에다가 그때 국회의장 선거 선거할 때 때 그때 선호투표를 본인이 왜 도입을 했으면 이게 어떠한 의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결선투표 효과를 가져오는 얼마나 본인이 좋은 열심히 제도와 절차인지를 설계해서 네. 만든 이건 이제 설명해둔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친청계 분들이 선호투표제가 마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선호투표제는 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치면 지금까지 선호투표제를 해온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계속 얘기한 거 청년 최고위원제 반대했죠? 왜 반대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제시해야 될 이유를 것이고 명확하게 제시해달라. 네. 그리고 선호투표제가 안 된다면 그 이유를 대야 되는 건데 자꾸 유시민 작가가 하지 말라는 그 절차상의 문제만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설에 지금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색채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김영남 후보도 그렇고 정민철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라든가 김대호 뭐 이브뉴스 기자 이런 분들이 좀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여론이 실제로 있어요? 봤습니다. 봤어요? 예, 예. 지금 채팅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채팅 보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저는 너무 환영입니다. 저는 정민철 대 황희두, 황희두 대 정민철. 사실은 선거라는 게 나중에 화해를 전제로 한 경쟁이라고 한다면은 네. 상당히 보고 싶거든요. 예. 아니 저도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을 더 낫게 만드는 데는 저는 너무나도 좋은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전 이번에 간절하게 바라는 게요. 전당대회 때 사실 지금 시대가 왔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민주당이 변화하는 그 지금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려면 전당대회에서는 더 뜨거워야 되고 더 치열한 논쟁과 논의들이 일어나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신인규 대표님이 지금 계속 정당 바로 세우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해 오신 그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전당대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럴수록 네. 민주당이 더 크게 성장하는 거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이 정말 어두울 정도로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김인석 그 당대표 후보도 뭐 며칠 잠을 못 잤다. 대통령도 되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 민주당이 이대로 괜찮은가. 제가 얼마 전에 비유를 했던 게 지금 민주당이 마치 우하양 곡선을 그리고 있는 기업을 보는 느낌인 거예요. 우하양 곡선을 그리고 네. 있는 기업과 그러니까 비슷하다. 끝없이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기업을 보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러면 이게 반등의 추세를 얻어내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단순하게 뭐 어느 수주 하나 들어왔다. 뭐 입찰 공시 이런 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배구조가 개혁되는
회사만이 아하. 완전히 그 우아한 곡선을 끝내고 다시 재반등해서 올라갈 수 네. 있는 거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코스피에 전반적으로 했던 증시밸류업 정책이잖아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배구조가 개혁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그런 것들이 폭넓게 다뤄져야 된다. 그러려면 청년 최고위원부터 최고위원들까지 정말 많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할 때 민주당의 지배구조가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민철 씨는 그 얘기 속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봤지만은 황희도 이세랑도 굉장히 좋은 관계지만 건전한 경쟁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향도 있는 거죠. 아, 물론이죠. 저는 네. 뭐 김대호 기자님도 나오시면 뭐 정말 자신 있게 예, 재밌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